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출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올해 들어서 9만 달러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9만 2,800달러까지 지금 반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차트, 토탈2 ES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올해 들어서 약 11% 이상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이코인 역시 아직 상승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회복 단계에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외 시장 지표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요. 먼저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롱 포지션 청산 사태 이후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극단적 공포 단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2026년 들어서면서 미세하긴 하지만 26포인트까지 회복을 하였고요. 이제는 극단적 공포가 아니라 한 단계 완화가 된 공포 단계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트 시즌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치는 약 39포인트고요. 보통 이 수치가 75포인트 정도가 되면 알트코인 시즌의 정점이다. 그리고 반대로 25포인트 정도면 비트코인만 돋보일 수 있는 비트코인 시즌의 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의 상승 비율을 파악을 하고 이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함인데요. 당연히 이 수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알트코인 홀더분들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 홀더들도 이 수치가 상승할 때 큰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 수치가 정점을 찍었을 때 이더리움이나 리플, 스텔라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메이저 알트로 큰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총이 다음으로 높은 알트코인들까지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못했었고요. 알트 시즌 수치가 이렇게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점은 역사적인 패턴을 보았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인덱스 수치가 바닥까지 가파르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중간 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직 알트코인 상승분이 조금 남아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와 흡사한 패턴이 있었냐 하면 이 팬데믹 기간에 202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알트 시즌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들어서 현재 알트코인 시장 완전히 끝이 났고 종료가 되었다. 이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상승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짧은 사이클이 한번 마감이 되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파이는 알트의 어느 그룹군에 속해 있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상위 100위 코인의 최근 90일 상승률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몇 개의 초록색 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보면 지난 석 달 동안 약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른 타 코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방어율이 나쁘지 않았다. 좋은 코인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올해 초 상장 직후 펌핑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후 하락했을 때는 하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파이가 연말에는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바닥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025년 4분기에 코인 시장은 큰 하락세였다. 하지만 파이는 나름대로 좀 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 2026년 다시 코인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파이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미미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들어서 2026년 코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톰리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작년 10월 롱 청산 사태 때 이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메이커들도 자금난을 겪은 것이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해드렸고, 현재 X에 좋은 분석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X의 이 신바님께서 나름 통찰력 있는 글을 공유를 해주셔서 가져와 보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의 뷰와 일치하고 있고요. 일단 한글로 짧게 요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자면요. 2025년 10월 10일 대규모 농청산의 여파로 대부분의 이 마켓 메이커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디레버리징을 했다. 그래서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레버리징이라는 뜻은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던 코인을 다시 매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당연히 빚을 갚기 위해서 코인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요, 시장에 코인 가격 하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한국 시간으로 자정만 되면은 대량의 매도 알고리즘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잘 오르던 코인들도 그 시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약 6주에서 8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로 그 기간이 지난 후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톰 리아의 의견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켓메이커의 매도가 끝날 즈음 이번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절감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플러시 세일 물량이 쏟아지게 되었고, 사상 최고가를 찍은 주식이 아니라 많이 빠진 코인을 손절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려 한 행위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마켓메이커들의 디레버리징도 마감이 되었고, 연말 절세 매물도 사라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을 다시 시장에 내던졌던 마켓메이커들은 다른 자산들이 모두 최고가를 찍는 와중에 코인도 결국 따라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공격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하면서 연초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글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작년 말 보면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금과 은 모두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 유독 이렇게 크립토 시장만 비정상적으로 하방 압력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0월에 대규모 청산이 이 모든 것의 트리거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 회복 기간이 몇 달 필요했었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마켓메이커들도 조금씩 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 파이코인에 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파이 이 생태계 하나만 봐서는 이 파이 가격이 언제 오를지, 왜 시장 분위기가 이런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 채팅란에 있었던 코어팀과 모도와의 대화 몇 가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캔리님이 이 정보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코어팀에서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는 iHGM의 글이 되겠는데요. 간단한 인사글들을 볼 수 있었고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코어팀이 의도한 대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파이는 많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의도한 대로 흘러왔는지 답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얘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 크립토 시장이 매 쿼터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의 로드맵이라는 게 한번 정해졌다고 계속 고집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살리면서 유연하게 맞춰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도 중간중간 방향성을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엔 모도와 일반 파이오니어와의 대화가 되겠는데, 일반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바니아 지역의 모도가 되겠는데, 올해 2026년에는 레퍼럴과 이 KYC 검증을 통해 획득한 보너스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표시되는 지표들을 보면 2-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계산해본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모도의 의견은 코어팀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고요, 모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다라는 것인데, 다른 모더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핀란드 모더가 되겠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더입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은 2026년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하반기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유저는 이렇게 글을 달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초반 당시 3년 이내에 우리는 추가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대량 매도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파일을 락업시키려고 했던 코어팀의 의도와는 현재는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코어팀의 느린 개발로 인해서 많은 개척자의 이 파이가 이미 언락이 되기 시작을 했고, 추가 마이그레이션과 채굴 보상 증가도 현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팀은 유통량 증가 이 부담에 놓인 상황이다 라는 분석글이 있었고, 한 모더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지만 3년 전에는 계속
크게 성장을 하던 시기였고 이 창립자들조차 이 프로젝트와 개척자 수가 얼마나 거대해질지 그리고 모든 계정을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파이코어 팀은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기 피해를 겪게 될지도 이렇게까지는 인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2차 마이그레이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우리의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2차 마이그레이션 지갑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모더들의 이런 대화를 보았을 때 물론 모더들이 메가모더나 코어팀보다는 정보의 양이 매우 부족할 것이고요. 또 2차 마이그레이션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정보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다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팀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좀 진전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는 모더들을 통해서 종종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모더 입장에서는 올해 2차 마이그레이션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26년 2차 마이그레이션 정말 50대 50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때 KYC 검증 보상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어팀의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거 하나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올해 말에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제 마이그레이션은 2027년에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시점에 또 과하게 소수 인원에게 큰 물량이 나오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전략적으로 늦출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바니아 모더 다른 글을 보게 되면요. 제 가장 큰 조언은 이렇습니다. 채굴한 파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시고요. 20센트에 굳이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내일 당장 파이가 $100를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알아서 말을 해줄 것이고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차분히 지켜봅시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채빵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 지금 큰 뉴스는 없는데 저는 X에서 계속 GCB 반대 운동 포스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X에서 파일을 검색하면 GCB 포스팅이 대부분을 지금 뒤덮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진짜 큰 문제는 이 GCB의 홍보 포스팅의 90% 이상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GCB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코드로 어떤 파이 가격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포스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인의 가치, 어떤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코딩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가치는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은행에서 GCB를 위해서 ATM기를 설치를 해주고 있다. 어떤 협업을 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당연히 GCB 멤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거짓 자료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큰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파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이의 거래소 가격 0.2달러에서 머물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싫다고 해서 눈을 가리고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거짓 정보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이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2026년 한 해는 정말 많은 분들 해외에 특히 GCB 분들이 많은데요. 좀 거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마인드로 이 시장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X에도 이제 이런 GCB 홍보물이 아니라 거짓 홍보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포스팅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